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전국이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 전역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내일 오전까지는 이 주의보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선은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속 택배 기사들이 마스크 없이 배달 업무를 이어갑니다. 뛰기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바쁘잖아요. 마스크 쓰면 더워서. 경찰이 미세먼지로부터 경찰관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호 위반 등 야외 단속 활동을 자제토록 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부산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부산권에서 한때 세제곱미터당 100마이크로그램을 웃도는 등 전역에서 나쁨 또는 매우 나쁨 수준으로 나타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모두 고용노동부가 만든 5개 작업 건강보호 지침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이를 반드시 착용토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작업장에선 이 같은 지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주의보가 내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봄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자동차의 운행이라든가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선박 등 그리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주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문에 노약자와 호흡기 질환자는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고 집 밖에서 활동을 해야 할 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광안대교에 러시아 화물선이 충돌한 사고와 관련해서 해경 책임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러시아 선박이 요트와 충돌한 1차 사고 이후 광안대교에 충돌할 때까지 23분이란 시각이 있었는데 해경이 이걸 막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왕좌왕하던 당시 해경의 상황을 내부 교신 기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광모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러시아 화물선 시 그랜드호가 광안대교를 충돌하기 23분 전 해경 상황실과 해경 파출소, VTS 관제센터가 주고받은 3자 간 대화 내용입니다. 요트 충돌 신고를 받은 119는 해경 상황실에 통보했고 오후 3시 57분 해경 구조정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13분 뒤인 4시 10분에서야 해경 파출소는 요트 충돌 사고를 확인했다는 메시지를 띄웁니다. VTS 관제센터는 이 교신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VTS 관제센터는 해경 구조정이 출동해 있는 동안 시 그랜드호의 요트와 충돌했냐고 4번이나 물어봤고 시 그랜드호는 충돌했다고 2번이나 답했습니다. 하지만 2분 뒤 시 그랜드호는 말을 바꿔 충돌 사고는 없었다며 해경에 거짓 보고를 합니다. 해경이 상황 파악하느라 우왕좌왕하는 사이 시간은 이미 10분 이상 흐른 상황. 시 그랜드호 내부에선 선장과 선원 사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 구조정은 안전 확보를 위해 시 그랜드호 계류 유도를 해야 한다고 뒤늦게 VTS에 요청합니다. 광안대교 충돌 11분 전입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도 선박 지시 권한이 있는 VTS는 시 그랜드호에 통제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분담이 돼서 적정하게 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타도 요청했으니까 대리점 통해 타도 수리했고. 충돌 6분 전 갑자기 시 그랜드호는 후진하기 시작합니다. 예인선도 도착하지 않은 데다 가해 선박에 대한 음주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서비스를 하는 데지 통제 컨트롤을 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선장이 판단해서 가겠다는 걸 관제사가 너 가지 마라, 가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해경 말과 달리 오후 4시 22분 VTS는 시 그랜드호에 운항을 즉시 멈추고 닻을 내리고 정박하라는 비상투묘를 지시합니다. 하지만 이 지시는 배가 이미 광안대교를 충돌한 뒤였습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부산에서 올해 첫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환자는 20대 베트남인 유학생인데요. 최근 고향을 다녀온 뒤 발진 증상이 나타났는데 보건당국은 이 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시내 한 대학 외국인 전용 기숙사. 이곳에 머물던 유학생 한 명이 어제 홍역 확진을 받았습니다. 약 한 달간 베트남에 머물다 지난달 17일 국내로 다시 들어온 학생이었습니다. 전혀 학교에서 전달받거나 그런 건 아직은 없어요.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죠. 조금은 불안. 감염된 학생은 확진 판정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홍역 확진자가 머물렀던 이 유학생 기숙사에는 38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모든 학생들을 상대로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했습니다. 홍역으로 확진이 됐어. 어제 저희들이 바로 그 학생을 격리해서 역학조사 한다고 전부 다 검사를 하고 바로 어제 저녁에 조치를 했어. 하지만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최초 발진 증세를 일으켜 찾았던 시내 한 병원의 의료진과 내원객 명단을 확보해 추가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역은 최대 잠복 기간이 3주에 이르고 발열과 기침, 피부 발진을 일으키는 전염성이 강한 법정 2군 감염병입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적인 확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백신을 맞지 않은 영유아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홍역이 의심될 땐 곧바로 의료기관을 찾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조직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철도시설 이전과 도심 재생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북항 재개발 통합추진단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국토교통부, 부산시 등 정부와 공공기관 5곳이 참여해 15명으로 운영됩니다. 통합추진단은 북항 재개발 2단계 개발에 집중합니다. 상당 부분 진척된 1단계 사업은 부산 항만공사의 독자적 진행이 가능했지만 2단계 사업부터는 철도 시설 이전과 도심 재생 사업 등 관계부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훨씬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항만 지역뿐만 아니라 항만 지역 주변의 도심 지역 전체의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거라고 믿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단계 개발 계획은 자성대 부두와 부산진역 컨테이너 야적장, 부산역 철도 시설 등을 전면 철거한 뒤 첨단 해양 금융지역으로 특화하는 겁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 자성대 부두도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구간에 포함돼 이르면 오는 2022년부터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착공 후 8년간 민간 자본 2조 5천억 원을 유치해야 하는 만큼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초고층 건물로 개발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해양 금융과 지식 서비스 등 해양 신산업을 육성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해양 스마트 시티로. 통합추진단이 북항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부산의 바다 관문인 원도심 재생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네, 참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고급 어종이죠. 국내에서도 참치 양식을 하고 있긴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어 그동안 투자금 회수가 어려웠었는데요. 참치 양식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펀드가 국내 최초로 출범했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경남 통영 욕지도의 한 외해 양식장. 어린 참치들이 떼지어 물살을 가르고 있습니다. 최고급 어종으로 꼽히는 참치는 자원 감소로 어획량이 줄고 있지만 양식 산업은 크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일본은 300개 양식장에서 연간 15,000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참치 양식은 초기 단계로 세계조합법인이 통영과 제주 서귀포 앞바다에서 지난해 처음으로 양식 참치 4톤을 출하했습니다. 이처럼 잠재적 시장 가치는 높지만 국내에서는 참치 양식이 활성화되지 못한 건 비용에 비해 투자금 회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참치 양식 산업에 투자하는 실물 투자 펀드가 국내 첫 출범했습니다. BNK 금융지주 6개 계열사와 참치 양식업 조합이 앞으로 3년 동안 모두 50억 원을 참치 양식에 투자하게 됩니다. 많은 양의 치어를 입식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회가 가져졌습니다. 맛 좋고 양질의 단백질을 가진 참다랑어를 대량 생산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식탁에 올릴 수 있도록.
참치펀드는 해수부와 지역 금융기관 등이 수산업의 성장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머리를 맞댄 결과 나온 첫 작품으로 수산업 다른 분야로의 투자 확대도 기대됩니다. 이 펀드가 성공을 하면 연어가 되었던 어떠한 다른 그 양질의 고부가가치의 양식 수산 관련한 펀드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투자금은 50kg 이상 성어로 자라난 참치를 출하한 판매 대금으로 상환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부산 상공회의소가 2019 베트남 투자 세미나를 오늘 부산상해 국제회의장에서 열었습니다. 부산상의와 베트남 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베트남 정부의 투자 정책 전망과 투자 환경, 법률과 금융 지원 관련 정보가 제공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상무관과 현지에 투자한 국내 기업인들도 참석해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부산에서도 공정위 차원의 조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오늘 오후 부산진구 부전동 한유총 부산지부 사무실에 조사원을 급파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한유총 부산지부가 각 사립유치원들에 대해 개학 연기 동참과 관련해 담합이나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부산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오늘 사상구 산업용품 유통상가 대회의실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평화당은 이 자리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한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이른바 100년 가게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김석준 교육감은 오늘 부산 진구 양정초등학교를 찾아 교실에서 공기정화장치 가동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 불편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부산교육청은 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155개 학교에 25억 3천만 원을 조기 투입해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기로 했습니다.